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은 1도로 좀 다소 쌀쌀했습니다만은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 그런데 화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 아침 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또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이 전국에 비 소식이 또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사업이죠. 강원 RIS 사업의 업무 협약이 체결되고 또 앞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일정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이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립교향악단이 지난 24일이죠.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음 달엔 강원도를 대표해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회를 진행하는데요. 그 현장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영월문화재단의 2022 꿈의 오케스트라 영어 신규 단원 모집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3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계에 조숙한 환지 본처를 기원하는 기념식 수행사가 지난 27일 왕조실록 의계 박물관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4일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계 환지 본처를 골자로 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과를 기념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혁신 산업투자, 또 고용안정, 남부 귀한 어부 사건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서 올해 첫 추가 경정을 실시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제1회 추가 경정안 4,352억 원을 편성해 지난 25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휘발유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도내 휘발유 값은 평균 1,998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일 상승폭을 기록했던 이달 초와 비교해서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대학교가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사업이죠. 강원 RIS 사업에 업무 협약을 맺고요. 앞으로 또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과 기업, 혁신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또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대학교의 최성웅 산학연구부총장 연결하겠습니다. 부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네네. 네. 좀 먼저 여쭤볼 것이 이 코로나19 네.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학교는 개강을 했고요. 네. 좀 여러 가지 또 많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좀 학교 근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학교도 코로나 이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또 지금 지난주부터는 그 BCP 1단계를 발동을 해서 네. 30명 이내의 소규모 강의라든지 또는 실험실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교과목들은 빼고 다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요. 네. 또 정기적으로 근무 방역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저희 그 직원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해서 하여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학교든 또 어느 기관이든 다 마찬가지의 또 그런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좀 주제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그 강원 RIS 사업, 이 강원도와 지자체 대학 간의 협력 사업이라 이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강원도에서 또 강원대학교가 이 중심 역할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RIS라고 하는 사업 약자가 이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20년부터 교육부 공모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자체하고 대학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그런 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네. 우리 지역에 그 지역에 맞는 지역 혁신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 인재를 양성을 하고 이 인재들이 취업과 창업 그리고 지역 정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아젠다고요. 예. 학생들한테는 이제 폭넓은 학업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기업과 대학에게는 인재 양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것들로 아마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지역의 대학이라고 해서 강원대학교만이 아니에요. 네네. 정말 그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 분야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네. 정밀의료 분야에는 이제 바로 강원대학교가 중심대학이고요. 네. 또 디지털 헬스케어 의 중심대학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 캠퍼스고요. 네. 스마트 수소 에너지는 중심대학이 강릉원주대학교. 네네. 이게 그렇습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또 중심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네. 춘천권, 원주권, 강릉, 네. 영동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지역 기반도 많이 또 안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지역의 특징을 제일 잘 살려서 지역 혁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본 목적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의 그 최종적인 전략이 이제 정밀 의료와,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쪽 영서 벨트를 기준으로 하는 의료 및 헬스케어, 그리고 영동 벨트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그 액화 수소라든지 스마트 수소 에너지, 이제 이런 두 개의 축을 잡아서 그 각각을 이제 중심 대학이 세 개의 테마를 이제 이끌고 가는 것이고, 저희 강원대학교는 이제 총괄을 맡고 있고요. 네.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늘까지가 사업 계획서 이제 제출 기한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사업 계획서는 이미 제출이 돼 있습니까? 근데 아니 오늘까지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저녁 오늘이요? 6시까지. 네네. 네, 이렇게 또 마감 날짜를 지키시는군요. 어제 뭐 저희 전체 교수님들, 집필진들 뭐 지금 며칠이 아니죠. 지금 거의 뭐 몇 달 동안 이제 체라 작업을 하시면서 작업했던 거라서 어제 밤까지 마지막 탈고 작업을 했고요.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제 제출하고자 합니다. 네. 최종 마무리까지 정말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RIC 사업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게 결국 이제 지자체와 또 다른 기관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좀 부분입니다. 그 네. 업무 분담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원 지역에 있는 15개 대학이 모두가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저희 대학을 비롯해서 강릉 원주대, 연세대학교가 중심 대학으로는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6개 일반 대학하고 또 6개 전문 대학들이 다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혁신기관 원주에 있는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나 뭐 심평원, 그 강원 테크노파크,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런 그 혁신기관들이 총 36개가 참여를 하시고, 또 지역 내에 더 좋은 비존, 뭐 바디텍메드라든지 또는 지역 외에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커넥트 등 한 10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이 사업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혁신기관들과 기업체들은 각각의 그런 특성에 맞게 이 사업을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는 거죠. 대학은 물론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또 이제 선정되기 위한 또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만만치 않더군요. 이 전국적으로 이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지역이 5개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네. 강원을 비롯해서 대구, 경북, 부산, 전북, 제주까지요. 네네. 그 중에 이제 2곳이 선정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좀 그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뭐 좀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 또 이제 선정되면요. 네.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그 5개 권역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2개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뭐 각 지역들마다 뭐 최선을 다들 하시겠죠. 뭐 저희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노력한 만큼 이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만약 이제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면은 5년 동안 국비 1,500억에다가 지방비 645억에서 총 2,145억 원이 투입이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뭐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든지 지역 정주, 뭐 시복의 참여 대학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메모드급 사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까지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향후에 좀 선정까지 지금 어떤 과정들 일정들이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뭐 다음 주 중에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다음 주 일주일 내로 아마 뭐 발표 평가와 이제 현장 점검이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 좀 기대하겠고요. 네네. 사실 이런 사업이면 꼭 5개 중에 2곳이 아니라 모든 그 지역에게 좀 지원이 이루어지면서요. 좀 균형 발전 함께 또 깨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또 아쉬움도 듭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결국은 요즘 그 지방대학의 어떤 소멸론 또 지역의 소멸론 계속해서 위기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가운데 이러한 또 사업이 하나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네. 지역과 지방대학의 지역대학의 어떤 상생 문제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말 이 대학이 나아가야 될 방향 좀 어떤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먼저 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고 있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그 2019년도에 저희 그 강원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대학생 한 명당 한 월 100만 원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대학생이 만약에 한 10,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지역 경제에 한 월 100억 원 정도의 손실 효과가 발생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학령 인구가 감소해서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은 지역 소멸로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과 연구 위주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대학의 역할 변화가 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학은 이제는 지금까지 뭐 산학협력 이렇게 했었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더욱 혁신해서 이제는 지학협력, 즉 지역과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지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공생의 관계를 형성해야만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살고 그 젊은 친구들이 젊은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올바른 정주 여건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도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학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하고요. 또 지역 인재들이 지역의 취업을 또 원활하게 하게 되고 이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여기 이제 계속해서 정주하고 또 가족들의 어떤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네네. 선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RIS 사업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와 관련된 좀 향후 계획 일정 좀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어쨌거나 이렇게 그 뭐 경쟁률이 뭐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업입니다만은 또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의 아마 마지막 그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대학의 교육 혁신을 지역 인재의 외부 유치를 방지로 이어지고 또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양질의 그 지역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젊은 인재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기여하고 또 지역의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사업이고 거기서 저희 강원대학교는 물론이고 강원도 내에 있는 모든 15개 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혁신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우리 이럴수록 또 도민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인 그런 성원과 지지가 있어야만 그 우리가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정되고요. 네. 좀 세부적인 시행 계획 네. 그때 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를 꼭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연결해서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 예. 발표 전이라서요. 예. 조금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왜냐하면 이게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큰 틀에서 좋은 기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다짐을 이제 들은 정도고 네네. 꼭 선정되어서 다시 네. 한번 그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원대학교의 최성욱 산학연구부총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주에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일정에 좀 그동안에 차질을 많이 빚었었는데요. 정기 연주회 다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시립교향악단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만은 먼저 그 원주시립교향악단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원주시립교향악단은 1997년 창단돼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명예음악감독 임원정, 정치용 상임지휘자 박영민 등 국내 정상급 지휘자들이 원주시립교향악단을 이끌었는데요. 원주시교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향악단으로 지방 교향악단 중에는 보기 힘든 높은 관객 점유율을 가졌습니다.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기존 콘서트 형식 외에도 찾아가는 음악회, K-팝 콘서트, 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콘서트, 또 신청곡 콘서트처럼 관객들의 관심사와 클래식 음악을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기 연주회와 기획 공연의 유료 관객과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회원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립교향악단 금노상 지휘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에 또 대표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 그래서 그 댄싱 카니발의 그 열기를 저희 교향악단을 통해서 예술의 전당 무대로 옮겨 넣는 컨셉으로 그렇게 신나는 곡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향악단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아주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향악단에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음악을 향유하는 삶에 저희 교향악단이 적극 동참하고 싶고요. 공연장에 찾아오시기가 많이 힘드시다면 저희 교향악단이 찾아가서도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 이제 듣고 싶으신 음악이 있으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무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향악단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항상 저희 원주 시민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 들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그 연주회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몇 차례 좀 무산되고 좀 일정이 차질을 빚었었는데 오랜만에 열렸던 이 연주회 아니었습니까? 지난주 정기 연주회 또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백운아트홀에서 제155회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진행됐는데요. 매월 진행되는 정기 연주회지만 지난달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정기 연주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쌀쌀했던 저녁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차이콥스키의 열정이라는 부제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클래식의 선도자로 평가받는 금노상 지휘자의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번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했습니다. 협연자로는 2021년 쇼팽 콩쿠르 결선의 유일한 한국인 진출자인 피아니스트 이혁이 참여했습니다. 두 달 만에 열린 정기 연주회 현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의 그 대표적인 그 오케스트라니까는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선곡하는 게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친근한 곡을 많이 선곡하니까는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기 원주의 그 지휘자도 바뀌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새로운 지휘자의 그런 게 먼저 지휘자랑은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원주 시향 연주 자주 보러 오고 저희 카페에서 글을 항상 올려주시기 때문에 공지 보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원주 시향 실력도 뛰어나시고 좋은 음악들 많이 들려주시니까 그리고 티켓도 싸고 일단 음악을 들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좀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네요. 다음 달에 열리는 교향악 축제 굉장히 큰 행사인데 원주시립교향악단이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고요?
네, 오는 4월 2일 개막하는 2022 교향악 축제에 원주시 교향악단이 강원도 대표로 참여합니다. 지방 교향악단 중에는 유일하게 18년째 초청을 받고 있는데요. 교향악 축제는 1989년 예술의 전당 음악단 개관 1주년 기념으로 첫 선을 보인 후 국내 최대 축제로 자리매김한 행사입니다. 국내 대표 20개 교향악단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를 대표해 출연하는 원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은 17일 서울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서 진행됩니다.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을 시작으로 코플란드의 클라리넷 협주곡 시장조, 모리스 라벨의 리블스 모음곡을 선보입니다.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4월 정기 연주회에서는 왈츠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릴 교향악 축제 참가 레퍼토리를 미리 선보일 예정입니다. 원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은 5,000원이면 즐길 수 있는데요. 다가오는 봄을 원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연 소식을 비롯한 원주시립교향악단 소식은 원주시립교향악단의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희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원주의 교향악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또 지역에서 좀 아마추어들, 이 학생들에게 음악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또 정말 이 소양을 또 음악적 소양을 높여주는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이요,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또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사업 내용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문화재단의 문예진흥부 최혜윤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이 프로그램 좀 개략적인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꿈의 오케스트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원이 진흥원이 주관하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12개 지역에 49개의 꿈의 오케스트라가 활동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은 영월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건강한 성장을 하도록 돕고 나아가서는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또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엘 시스테마의 철학을 바탕으로 음악 교육을 진행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 시스테마 이게 또 어떤 겁니까? 엘 시스테마는 경제학자이자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오 박사가 베네수엘라 빈민가 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프로그램인데요. 마약, 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음악과 비전과 꿈을 심어주어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 엘 시스테마를 통해서 두다멜이라는 세계적인 지휘자가 탄생했고 지금도 훌륭한 예술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프로그램, 지금 영월군의 또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엘 시스테마는 아이들의 교화 목적이 조금 더 컸었다면 꿈의 오케스트라는 프로그램 이름처럼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월은 멋진 자연과 깊은 역사가 깃들어 있는 지역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이곳 영월에서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통해 모든 것에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을 시키고 나아가 영월군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 단원들을 모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집 일정과 또 선발 대상 기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연습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모집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3월 31일까지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 또 음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그 누구든지 영월군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연습은 영월 청소년 수련관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4시부터 7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2번씩 네. 이루어지는군요. 자, 연습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갖추게 되면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올해는 2번의 정기 연주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타 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친구들과 교류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타악기 파트의 친구들이 연주가 너무 뛰어나서 타악기 앙상블로도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체 오케스트라가 아닌 악기별 앙상블을 만들어 공연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 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 내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의 장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이와 관련된 영월문화재단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 교육을 통한 장기적인 목표는 지역의 자체적 문화예술 인재 양성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영월문화재단은 훌륭한 강사진 그리고 또 최고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의 강사로 영월 아이들의 음악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월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축제 혹은 공연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영월의 공연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또 영월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좀 문화예술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 영월의 전문 예술인 또 아마추어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나이트 지원 사업이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또 같은 예술 교육 사업으로는 Y 문화예술 교육 사업 문화광부 학교가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영어 뮤지컬과 박물관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인력을 양성하는 메이커 영월로와 공연 예술 인력을 양성하는 공연장의 비밀 사업이 있습니다. 이 교육들은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요. 저희 영월문화재단이 기획 중인 너무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문화재단 문해진흥배 최혜연 차장이었고요. 3월 28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조원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